돌려줄게요. 네. 우리 귀한 세 분의 패널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짜잔! 네네. 익히 얼굴을 뵈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주에 계신 분이라면, 여기 계신 원장님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한 분 한 분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전주의 메인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고양이를 전담하고 계시는 장병석 원장님인데요. 보통 고양이의 기본적인 이해나 질환에 대해서 꾸준히 강의를 해주시고 계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의가 10초에 계시죠. 네. 많이 떨리네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메이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이고요. 여기 해피나비 프로젝트 하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이제 근무 중에 갑자기 와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정신이 없어서 지금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임, 저는 이제 비록 이제 수의사지만 여기 같은 패널들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들 의견 교환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참여했어요. 이제 나중에 어떤 궁금한 거나 수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행사를 하면 저희 주최측은 바깥에서 막 떨고 있거나 이 좋은 이야기들이 같이 못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을 잘 특별석으로 이쪽에 만들었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이쪽에 주로를. 네. 네, 두 번째 패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작은 마을, 청사포 고양이 마을을 기획하시고 운영하고 계시고요. 전국에 이분이 만드신 그 고양이 급식소가 1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유용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셨네요. 아니셔서 아니,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김현 작가님 강연을 들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앉아 계신 게 뭐가 되시나요? 아니, 인사하실 때는 그러면 일어나셔도. 안녕하세요. 고양이 발자국의 유용호라고 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초부터 제가 작업실 있는 부산의 청사포를 한국의 고양이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짧게 해달라고 했지만 한마디만. 네, 많이 하세요. 제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 보통 이제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단독주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파트 살았으면 이렇게 급식소를 주문해서 설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반성도 되고 되게 대단하신 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게 참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여 분의 캔만 분들이랑 통하면서 기동량 했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셔서 이거 해피나비 프로젝트 함께 해주고 계시죠? 길고양이 사진작가로 널리 알려져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적인 길고양이 보호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관악구의 관악 길고양이 보호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하연 작가님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그냥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간혹가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한 장소에서 1박 2일에 거쳐서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몹시 아픕니다. 어제 그냥 온돌에서 잤거든요. 근데
뭐 앞선 두 번의 강연, 이렇게 행사를 가정한 강연에서는 좀 윽박지르고 조금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하우가 될 만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피나비 톡투유는 저희가 해피나비 프로젝트가 만드는 가이드북에 도움을 받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시중에 굉장히 많은 고양이 관련 책자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조금 대답하기 모호했던,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낼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로 좀 엮어서 내보아서 좀 곤란함들을 좀 해소시켜 보고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중간중간에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뭐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앞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안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면 여기 이쪽 보시면 부산 MBC? 부산 MBC에서 촬영을 오셨어요. 우리 유영우 대표님 촬영을 하시다가 같이 현재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의 초상권이 소중하다, 내 얼굴이 부산에 알려지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분께 말씀하시면 모자이크 처리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아까 우리 리빙랩 프로젝트에서 촬영을 하고 계셔서 혹시 나 소중한 사람이나 가려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정말 다 가능하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시간이 정말 많으면 좋을 텐데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같이 선택하고 하면 좋겠지만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쉽게 재밌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 양치 맨날 시켜주시는 분 없으시죠? 다 내리시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 한 달에 한 번 한다. 네, 한 달에 한 번도. 아예 안 시키시는 분은 손 안 들게요. 안 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토닥토닥 사장님네 고양이 15살? 10살. 양치 한 번도 안 시켰고 스케일링 한 번도 안 했는데 엄청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요. 물론 사람처럼 씹먹도 고양이도 타고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양치를 시켜주는 게 맞는 걸까?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고양이는 그루밍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목욕을 잘 안 시켜도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목욕 정말 안 시켜도 될까요? 또는 1년에 한 번 시켜도 뭐 문제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그냥 케바케 또는 우리는 안 시켜. 뭐 우리 1년에 한 번 시킬까 말까 해. 이런 대답도 많이 하는데 어떤 게 맞을지 제가 너무 많이 기억해요. 우리 장정수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의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둘 다요. 목욕을 정말 안 시켜도 되냐라고 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만 고양이들 자체가 이제 사회화가 되는 시기가 좀 상당히 이릅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목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친구한테 되게 좋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목욕시키기는 정말 편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목욕을 자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사회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목욕하는 게 이제 더 힘들어지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질문을 항상 물어봐요. 근데 저는 어떤 특별한 답은 솔직히 없는 것 같고 다만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켜주시라고 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자체가 양치에 관련된 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양치를 계속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양치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들인다라고 하면 훨씬 편하게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유치가리가 끝나는 시기가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돼요. 태어나서. 근데 그때 영구치가 나고 나서 이제 양치질을 하려고 하면 이 친구는 사회화가 끝나는 시기가 또 3, 4개월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고양이 자체들도 좀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고양이들은 치태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면역학적인 반응 때문에 잇몸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계속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또 현실적으로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이들이 단맛을 잘 못 느낍니다. 치약을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먹어보셨나요? 혹시 드셔보신 거 없어요? 고양이 치약이요. 맛있어요. 먹어보면 좀 약간 비린내는 나지만 좀 달달합니다. 근데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랑 같이 사용하는 치약들이 대부분 통용되기 때문에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단맛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맛있는 게 있으면 양치질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고양이 자체는 단맛을 못 느끼는 애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양치를 저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양치를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시는 분이 대한민국 한 1%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엄청나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있어요. 그럼 집고양이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지만 길고양이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치태만으로도 그런 병이 걸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길고양이들이 구내염, 결막염, 허피시, 칼리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먼저 말씀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김하연 작가님 한번 여쭤보면 길에서 만난 아이들 이렇게 질병 많이 걸리잖아요. 일단 그건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걸 수의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 단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길고양이를 이제 길고양이를 밥을 주다 보면 이제 얼굴이 아는 애들이 생기죠. 그래서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 아이는 여러분 기억 속에 평생 남게 됩니다. 그 아이가 떠나도.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아이들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양이 밥을 줄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동네에 아는 초등학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친해지면 좋죠. 어떻게 되냐면 그 구내염이나 결막염이나 아니면 무슨 시커리시 다 사전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증상을 결정을 짓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약국 가서 이 약을 달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아이가 침을 흘렸을 때 구내염일 수도 있지만 다른 병일 수도 있잖아요. 콧물이 났을 때 허피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는 저의 오랜 친구분이신 관악동물병원의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이 아이의 상태를 보고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나중에 어떤 증상이 돼서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제가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포획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 단계고 구내염이나 허피시나 컬리시에 대한 대처법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이제 집 고양이들은 그래도 아프면 바로 병원에 오면 되는데 길에서 돌보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든지 대처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또 훅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들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여기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길고양이들 이제
구조해 오시고 또 치료도 이렇게 항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진 같은 거 저도 이제 찍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는 드리는데요. 그걸 갖고 이제 진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솔직히 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분해형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카테고리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뭐 양치질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면역학적인 잇몸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허피스 바이러스나 칼리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갖고 있어요. 저도 허피스 갖고 있어서 피곤하면 입술이 부러뜨는다던가 아니면 정말 너무 극한으로 하면 대상포진 있잖아요. 그것도 다 허피스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걸려 있고 길냥이들이나 이제 길고양이들 다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분해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치료하는 게 세염제나 항생제를 먹는다라고 해서 일시적인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것뿐이지 현실적인 질병을 계속 달고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될지 그 자체를 저도 좀 모호하거든요. 그 수의사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 팬분들한테 많이 질문 받는 게 또 한번 훅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괜찮네요. 사실 뭐 사진을 찍던 뭐 하던 결국 치료비가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팬맘의 한 명으로서 아픈 애를 데리고 이제 예전에 동물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해운대에 있던 동물병원에서 애를 치료를 해서 키울 거면은 치료를 여기서 하고 아니면 그냥 길에다가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냥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치료비가 동물병원비가 이제 당사자분 앞에 두고 이런 거 하지만 저희 뭐 10만 원, 20만 원이 우습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매번 또 아픈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감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도 이렇게 아까 쓸까말 고민하는 게 이렇게 캣맘이나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무슨 할인 개념인 건데 이런 걸 좀 해주시는 동물병원이나 그런 모임이나 혹시 그런 게 회사분들끼리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은 뭐 만들 생각 없으신지. 우선은 첫 번째는 우선은 비용 자체는 진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주에서는 지금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 이쪽에 있는 데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주시에서 올해부터는 지금 유기동물을 입양을 받으시면 처음에 한해서 어느 정도 국가 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전주는. 네. 이렇게 해서 네, 최대 10만 원인 것 같아요. 10만 원인 것 같고. 네. 그래서요. 시작에 의미가 있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동물 구조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잘 키워주시라는 의미, 혹은 잘 돌봐주시라는 의미로 유기고양이나 유기견 오면 한 30에서 50도 정도를 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메인 동물 메디컬 센터 중화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잠깐만요. 네.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동물병원비를 선생님의 선의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체라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악길거리보호협회도 마찬가지지만 몇몇 군데의 단체들이 의료비 지원을 그 협회 차원에서 협상을 해서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있어요. 뭐 1년에 한 10번에서 한 20번까지 정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개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최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해서 부가세가 포함되는 거지 선생님이 비싸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 안에서 의료 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단체에 대해서 꼭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나비정원에 있는 고양이 중에도 굉장히 분명 신의에 알아서 메이동물 메디컬 센터 찾아갔고 거의 50% 할인을 받아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뉴스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그 1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뭐 전주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 센터에 가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전주시청에서 그 어디 부서인지는 저도 이제 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친환경 농업과 쪽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2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아마 지원을 해주실 겁니다. 네. 동물복지팀이 생겼으니까 거기를 한번 네.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거기 수의사 선생님 이름이 김민석 수의사시거든요. 네네. 예전에 이제 동물병원에 하셨다가 요번에 이제 공무원 쪽으로 가셔갖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선생님은 이제 목표가 어떤 동물복지, 동물병원에서 이제 겪었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결하려고 좀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이 그쪽에 문의하시면 잘 성심성의껏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석. 기억해야지? 이어서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좀 가벼운 질문하고 심화는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섞어서 하겠습니다. 동물 의료보험. 정말 너무나 절실하죠. 전국적으로 동물을 반려하는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어섰다고 하는데 의료보험 우리가 솔직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상상 많이 하시잖아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김하연 작가님 야매로 안 딴데 보고 계시길 바라요. 두 분은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죠. 허리가 아파서. 일단은 국내에도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전국가 시행이 아니라 보험사 한 3개 정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드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원이 한정돼 있다라고 얘기가 듣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거가 확대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우리 동생이라고,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항시적으로 한 3, 40% 정도의 할인이 된 상태에서의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거기 조합원이 되면. 그렇게 지역적인 시도는 있지만 사실은 동물의료보험의 선결 조건은 동물 등록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강제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는 동물 등록제하고 동물보험하고 되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동물 등록을 해야지만 동물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고, 동물 의료보험이 들어야지만 아이에 대한 동물에 대한 여행용 여권이 나옵니다. 그 여행용 여권이 없으면 동물을 데리고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불려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프랑스 국민에서 이제 반려인구들은 대부분 동물을 등록하고 보험을 들어야지만 이 아이가 안전하고 오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한 97% 정도가 있다라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도 돼 있나요? 고양이는 지금 등록을 해도 되고요. 네. 안 해도 되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동물 등록하신 분. 그렇죠.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실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얘 고양이, 이 고양이가 내 고양이라고 솔로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실은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런 인식 속에서 사실은 그 다음 단계를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말씀 못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우리 관객 우리 함께 하시는 프렌즈 분들도 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실 때 언제든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세계보험사에서 조금 미약하지만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뭐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으면 좀 그러네요. 자, 혹시 이 중에서도 어떤 걸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주민 갈등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동네 고양이들 이거는 의료보험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거 먼저 할게요. 동네 고양이들 밥을 줍니다. 근데 아픈 애들 너무 많죠? 어느 부분까지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어디까지가 도의적인 걸까요?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포 마을에서는 아픈 아이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훅!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동물원에 데려갔던 아이가 이제 청사포 살 때 데려갔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병원에 데려간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때 스웨터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되게 곱씹어 왔거든요. 집에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분이 그냥 제 지각 표정을 걱정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또 나름대로 이렇게 유기 강아지나 길고양이 데려갔을 때 치료를 많이 수년간 해오셨었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본인이 상처를 받으시고, 그런 케이스에서 그분께서 내리신 결론은 더 이상의 나는 이제 또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으신 거였어요. 그 대신에 이제 뭐 단골 손님 데려갔으니 이제 그 정도 조언을 해주셨던 거였어서, 저도 사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양이에게 언제까지나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무한대로 이렇게 작은 케이스도 그래가지고, 그냥 아까 질문지 들었을 때 그냥 제가 저한테 이 질문이 올 줄 몰랐는데, 그냥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일요일에 청사포에서 이런 비슷한 거를 또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하셔도 됩니다. 네. 해도 의미가 가실 줄 어떻게 합니까? 청사포 고양이 교실이라는 페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1교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수의사분 한 분 오시고 현재 경찰분을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몇 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작가님이나 이 해피나비 대장님들 한번 이렇게 초빙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얘기가 딴 데로 새네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좀 길게 접어주세요. 사실 제가 청사포 고양이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결심한 이유가 몇 가지 있으나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급식소 주문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우울해 계세요. 마음이 또 혼도 나고 이렇게 강연 들어갔다가 병원비에 우울해지고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캣맘을 만나도 또 지적질 다녀요. 저도 고양이발 쪽에 가서 지적질을 하고 가세요. 아까 되게 뒤에서 본 거 맞죠? 저희 고양이발 쪽에 가서 급식소 주문하시면서, 근데 왜 밥을 왜 이렇게 줘요? 물은 이거 왜 이래요? 밥을 이렇게 지저분해요? 어른이 알아서 아니까. 네, 환경도 다르고. 근데 거기도 지적질을 오시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의료비, 이웃들과의 갈등, 경비 아저씨와의 갈등, 그런 것들을 막 하소연을 하시는데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게 맞나? 근데 또 그렇게만 있기에는 저의 고객분들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길고양이를 살리자고 모이시는 분들인데 모른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웃음을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그러다가 이제
시작이 된 게 청사포 고양이 마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사포 고양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실 때는 캠만 분들이 좀 그냥 경비 시간을 싸고 집에 들어서 막 끌어오르잖아요. 끌어오를 때 그래 뭐 이렇게 아기자기 귀엽게 재밌게 사는 동네도 있구나. 마음속 한구석에 약간 든든함, 따뜻함 느끼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제가 거기서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질문이 뭐였는데 지금 어디까지 끝을 못 하면 내겠어요. 좋을까요? 아, 네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맞아요. 제가 좀 얘기해 아, 네네. 좀 빗나가는 것이긴 한데요. 우선은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캠만 분이시잖아요. 정말 좋은 일 하시는데 자기 고향이 좀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잘 하시고 계신데 이제 길냥이들에서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되면 겨울 가까이 되면 이제 백혈구 감소증이라는 고양이 팔고 장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집 안에 이렇게 묻혀서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한 1년에 한두 캠만 분들은 자기 고양이들이 쉽게 말해서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8마리에서 10마리 키우시는 분이 이제 뭐 애기 아파가고 그러니까 이제 구조해서 병원에 오셨지만 그게 이제 또 고스란히 묻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캠만 분이시라면 예방접종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을 자기 애들은 꼭 챙기시길 바래요. 의외로 상당히 이제 접촉 감염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자국에 묻어서 바이러스 질환이 꼭 자기 애들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오, 박수 납니다. 네, 저희 해피나비 프로젝트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양이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갈등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물론 아픈 고양이를 치료해주고 구조해주고 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캠페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김하연 작가님 눈에 말씀을 하시지만 한 마리 한 마리를 케어하는 일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주민들의 갈등이나 같은 캐먼과의 갈등,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또 급식소를 설치했는데 주민과의 갈등으로 고민이 됩니다. 고양이 분변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 또 그에 이어서 나는 밥 가끔만 주고 싶어요. 매일매일 챙겨줄 자신은 없고 근데 내가 주면 계속 올까봐 걱정돼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너 그렇게 줄 거면 밥 주지 마. 이런 지적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하연 작가님 허리 좀 괜찮아지셨어요? 머리 아픈 거와 상관없이 뭘 얘기해볼까요? 급식소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급식소를 설치하신 분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분 급식소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길고양이 급식소라는 어떤 행정적인 정책도 있지만 급식소라는 거 설치되어 있다, 설치하고 싶어 그걸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급식소의 의미가 뭘까요? 끊지 말라. 네. 그러면은 급식소가 아니라도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급식소라는 거를 갖다 놓고서 위에다가 안내판까지 적어 놓고서 또 그것이 개인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뭘까요? 그렇죠? 예. 이제 방금 판매하시는 분들. 예. 저도 제가 급식소가 필요해서 찾다가 파는 데가 없어서 만들다가 지금 여기 왔거든요. 그때 제가 급식소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제 아파트에서 경비 씨들이 학대 같은 걸 많이 목격을 했었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가서 사장 얘기들 이렇게 듣고 그러면 다 데리고 가서 살 수가 없으면 얘네들이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급식소 사업에 급식소라는 거에 전제를 뭐냐면 사람들한테
고양이는 밥을 줘도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홍보판이에요. 즉 그래서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주변을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주시에서 만약에 급식소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전주시 한 덕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사업비 1,000만 원 정도를 들어가면 21개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21개에는 디자인 비용하고 이 구청에서 하는 게 1,000만 원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1,000만 원 나오면 이제 그 고양이 발자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급식소 한 100개 만들어서 쫙 하면 그런 식이 되진 않아요. 그게 고유의 걸 원하게 되고 고유의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줄어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사료비까지 같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지만 21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덕진구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덕진구에서 있는 캣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설치가 되면 그건 100% 망합니다. 왜냐하면 급식소 하나당 그것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으면 최소한 2명에서 3명이 필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 아침, 저녁이라도 거기를 청소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안전한 장소라고 아이들한테 인식되는 순간부터 아이들 와서 먹습니다. 근데 애들이 깨끗하게 먹지 않죠, 절대. 근데 보여지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고양이한테 밥을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홍보판, 우리 주로 위에다가도 뭐 쓰게 돼 있잖아요. 안내판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속 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소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의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펼치라는 이야기지 단지 이 아이들은 밥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를 들어서 싸우시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급식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 그거의 긍정적인 건 뭐냐면 자꾸 이제 관악구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는 게 급식소를 21개가 되고 저희들 자체가 이제 한 200개가 넘어가면서 합쳐가지고 여기도 지금 뭐 동물보호과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 급식소 위주로 나갑니다. 왜? 전화를 하니까. 왜냐면 거기 관악구 쪽 로고가 붙어 있거든요. 똑같이 급식소가 설치되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 구청 로고가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걸 원하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으로 가게 되죠. 뭐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를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갑자기 급식소에 대한 민원을 들러갔다가 고양이 똥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민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인 게 똥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악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장실 사업을 구청 반려동물 팀에서 제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게 2년째 시행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제가 왜 어디 가이만 가고 왜 모임 이야기만 하냐면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사람들이 굴러갔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갈등, 내가 어떤 사람한테 대할 때는 전문가처럼 이야기하지만 전체 내 마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민을 짧았으면 좋겠고 일단은 행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벤자민 프랭클린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설명하는 데 지치지 않으려면 본인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네. 보실 때마다 조정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아멘을 외치고 싶을 때는 한두 번이 아닌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응가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분별 민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냥 소소한 것들, 급식소 사료를 까치까마귀들이 다 먹는데요. 저희 가깝게는 이제 리스어가 차 밑에 밥을 주는데 비둘기가 10마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몇 마리인지. 9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먼저 망을 보러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싸그리 다 먹어버리니까 정작 목을 아예 또 못 먹고. 잘 숨겨놨을 때 비둘기는 또 못 찾더라고요. 근데 까치들이 찾아가지고 걔를 끄집어내고 비둘기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싹 털리고 이런 경험들 팀원분들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대처법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봤는데 캣맘이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뭉쳐야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네, 하나씩 하시는 거 안 될까요? 벌써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응가? 고양이 분별. 응가요? 사실은 이거는 수의학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경험학적으로. 고양이 분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제가 이제 뭐 일본에 나와 있는 책이라든지 그런 걸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고양이들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싫어하는 냄새를 했을 때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고양이, 최근에는 일본에서 무슨 향이 나왔냐면, 고양이 오줌 향이 나왔어요. 수컷의 그 향을 가지고 농축액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하게 되죠. 즉, 되게 민감하고 자기가 센 개체니까 거기다 분들을 묻는다 해서 크게 나왔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갖다가 녹으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고양이 필요 없다 이제. 그걸로 뭐 쥐도 못 오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어서 그거 좀 그렇고요. 보통은 그 물 한 컵에다가 레몬을 하나를 다 짜서 이걸 분무기로 아이들 그 문제가 있는 장소, 본인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때 그다 풀어놓으면 한 20-3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와서 응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런 그 애들 일단은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하냐고. 처음부터 너무 센 걸 해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 다음이 커피 찌꺼기입니다. 그게 좀 높습니다.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커피 찌꺼기 와서 똥 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왜냐면 저도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어떤 분이 있을 때.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을 해서 아직까지는 실패한 사례가 없어요.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90% 이상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음식점 있는 곳에서 뒷과에 관련해서 분변이 있으면 그거를 저도 썼고 그 관할 구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한테 알려드려가지고 그게 건강상에 어떤 식으로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그거가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네. 우선은 고양이 행동에 쉽게 말해서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자체들이.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첫 번째 그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그 화장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도 한번 찾아보고 했더니 관악구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이라는 자체를 이해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전에 동물농장에서 한 고양이, 러시아물로 고양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강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미쳐버리는 애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지하철에서 할 때 뭐 왼발로 이렇게 입장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좋게 얘기하면 징크스,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애들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근데 나왔었는데 저는 그 애기는 분명히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표현하는 자체는 강박관념이었고, 이걸 안 하면 얘는
답이 안 나오는 애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어요. 레몬 향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뿌렸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실을 되게 탐하는 애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 같은 거를 탐하는 애였었는데 다 뿌리는데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는 이제 좀 실을 먹었어요. 오히려 이제 먹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 좋게 된 건데 레몬 향이라던가 뭐 아니면 오크 향 이런 것들이 고양이들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는 거는 있습니다. 당연히 싫어하는 거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소지가 좀 있고 그 외적으로는 어떤 뭐 레몬이나 라임 향 자체를 어떤 병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없고요. 그리고 나프탈렌은 저도 한번 써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지는 않았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커피 찌꺼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뇨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장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프탈렌은 써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하시고 계시는 화장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수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맞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그 아이의 어떤 상황보다는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뭘 놓겠다, 뭐 하겠다.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이제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길고양이 관련의 인식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게 일본 내의 평가고, 지금은 현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전봇대 아래에 이렇게 다 화장실이 하나씩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치웁니다. 이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싫어하시는 분도 가서 치워요. 왜? 내가 싫어하니까 사실은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 옆에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한 화장실 사업은 저희도 어떻게든지 이제 그 관악구 쪽에서 끊기는 했지만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화장실 이제 디자인이 사실 바뀌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쪽이 막혀 있다가 지금 한쪽이 양쪽이 다 뚫려 있는 쪽으로 나왔거든요. 아이들이 힘을 주다가 도망가다가 그걸 이제 이쪽을 가야 되는데 걸어 나오다가 애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애가 똥 싸는 거를 기다렸다가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계속 시행착오에서 그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그렇게 그런 사업들이 생기길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해피나비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올해 8월 리빙랩 프로젝트에 제안하고 싶은 게 그 화장실과 급식소 사업인데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포 마을에서는 아이들 화장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근데 혹시 화장실 만들 생각은 없어요? 아무래도 관악 거기서도 이렇게 지금 받았는 게 좀 비싸서 아, 그래요? 네. 제가 보내드린 경제는 그렇군요. 기시가 안 되냐고 해서 저희 땀값이다 이랬더니 연락이 안 오고 2년이 지나고 근데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편견을 안 넣겠습니다. 네. 화장실 뭐 저도 이제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 분변 문제로 이렇게 다투어 봤거든요. 근데 관악구의 사례는 정말 베스트인 거고, 뭐 땀방울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냥 쓰레기 봉투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삽을 하나 들고, 모래삽을 하나 들고. 저희 거기 청사포는 이제 어촌 마을이거든요. 농사 짓는 애들 많아요.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제 파헤친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디 가서 뭐 절대 싸우지 마세요 말하지만 현실은 싸워요. 저 막 싸우다가 이게 싸워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뭐 지역론이 어쩌니 협박 보니까는 뭐 저분이 곧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그 밭을 파헤쳤다고 또 와서 소리를 지르길래 갔어요. 그냥 제가 그 밭에 가서
파헤친 거를 하나하나 덮어주고 똥 보이는 거는 비닐봉투로 집어갖고 오고 그거를 그냥 몇 번을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똥은 계속 싸지만 좀 줄어드셨어요. 그래서 물론 화장실 사업 베스트 정말 아름다운 모든 곳에서 제가 만든 화장실이 설치되면 좋겠지만 당장은 일단 제가 뭐 나중에 뭐 민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쓰레기 봉지 하나, 비닐봉지 하나랑 뭐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비닐장갑 하나 끼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번 치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떨까? 그럼 이제 그걸 보는 경비 씨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고 조금씩 그걸 보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이나 시비 걸이 사실 대여섯 번씩 시비를 거는 분들 계시지만 대체로 많이 못 거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이렇게 그냥 일단 비닐 장갑과 비닐봉투 하나로 해결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다 모아줬더니 나중에는 다 이렇게 파헤친 거를 모아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파가 저희 집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물론 고양이를 싫어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시지만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보셨죠. 저는 네. 죄송합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당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서 5분만 쉬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당 보충을 위한 사탕을 듬뿍 준비했으니 10개씩 드셔도 돼요. 네. 5분 후에 만날게요.